자, 오늘은 12차 두 번째 수업입니다. 그 수로 논리의 그 자연연역 챕터가 엄청 길고 복잡해서 자, 세 번에 걸쳐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을 할 거고요. 그 양화사와 관련된 분배 또는 결합 규칙과 부정 규칙을 살펴볼 겁니다. 자, 우선 그 11주차 과제 해답 먼저 알려드리고요. 그냥 간단합니다. 자, 모든 까마귀는 검다 라는 거는 for all x, cx이면 bx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백조를 s라 그러고 희다를 w라 그러면 모든 백조가 흰 건 아니니까 자, 모든 백조가 희다에 부정을 하면 되죠. 그래서 for all x, sx이면 wx이다. 를 부정을 여기다가 달면 되는 거죠.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왜냐면 모든 백조가 흰 건 아니니까 백조이면서 희지 않은 백조가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for some x, sx and not wx 이렇게 해도 됩니다. 네, 모든 모든 사람에겐 아버지가 있다 라고 하는 거는 자, px를 사람이라고 그러고 fxy를 x는 y의 아버지다 라고 이제 만약에 이제 수로를 정의하면 이렇게 할 수 있죠. 모든 사람에게 자, for all x 그 다음에 for some y 다중양화 문장이 되겠네요. for all x, for some y 그 다음에 x가 사람이면 자, 모든 x에 대해 x가 사람이면 x가 x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y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fyx라고 할 수 있죠. 자, 이거 순서가 중요합니다. 애초에 앞에 fxy를 어떤 식으로 정의했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어쨌든 만약에 x가 y 아버지다 라고 이제 fxy라고 정의했다면 실제 문장에서는 fyx여야 합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오직 아담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이브를 사랑한다. 제가 여기 만이에다가 그 만이를 강조했어요. 오직. 자, 이런 거는 필요 조건을 나타내는 거죠. 아담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이브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브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부정문으로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이브를 사랑하면 이브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아담을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꾸로 역을 취해서 생각할 수도 있어.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의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A는 아담이고 E는 이브고 LXY는 X는 Y를 사랑한다 라고 했으면 for all X, LX이면 LX이다. 그러니까 이브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A도 사랑한다 라고 이제 번역을 하거나 아니면 아담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브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는 방식으로 번역하면 for all x, not lxa이면 not lx이다 라고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문장은 동치입니다. 이건 증명을 이미 했죠. 그 보편 양화사의 적용을 받을 때 그 안에 그 대우 규칙이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모든 지식인들이 도덕적이라면 한국은 부패하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서 갑자기 난감해할 수 있어요. 앞에 모든 지식인이 도덕적이라면 그것까지 할 수 있어요. for all x, kx이면 mx이다. 자, k를 지식인, m을 도덕적. 이러면 for all x, kx이면 mx이다. 까지 할 수 있는데 이 라면이니까 얘를 전건으로 하는 조건문을 만들면 되겠죠. 조건문을 만들면 돼요. 근데 한국은 부패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 자, 한국은 고유명사죠. 그러니까 이름이에요, 이름.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한국을 그냥 소문자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부패하다를 이로 쓰면 not ek가 이제 후건이 되면 되죠. 그래서 알고 보면 간단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수로 쓰지 않는 게 중요해요. 한국은 그냥 고유명사, 이름입니다. 이름. 자, 그 다음에 왜냐면 한국은 일종의 속성이라고 하기가 참 애매해요. 자,
그 다음 6번. 6번 어려워하셨는데 이브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어떤 사람은 이브를 사랑하는 어떤 사람에 의해 사랑을 받는다. 자, 엄청 복잡합니다. 자, 일단 어떤 사람이 중요하죠. 이 어떤 사람. 이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일단 이 어떤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면서 그 다음에 동시에 뭘 해야 돼요? 이브를 사랑하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 돼요. 자, 일단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브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또 이브를 사랑하는 어떤 사람에 의해 사랑을 받아야 돼요. 자,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자, for some x, px이면서 1이면서 1은 이미 했죠. 사람이다라고 했으니까 2이면서 3이다 라고 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럼 이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이브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사랑한다. 이브가 사랑하는 모든 것. 여기 모든 것은 꼭 사람일 필요는 없네요. 자, 그러니까 자, 이브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사랑한다. 누가? X가. 그러니까 자, 그러면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니까 자, 이 모든 것을 한번 Y라고 할까요? 그러면 자, 이는 어떻게 쓸 수 있냐? For all Y.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X는 이미 있어요. X는 사람입니다. X는 누굴 사랑해야 돼요? 그 Y를 사랑해야 돼요. 이 Y를. 모든 것, 이 Y를 사랑하죠. 근데 이 Y는 누구냐면 이브가 사랑하는 어떤 거예요. 이브가 사랑하는 거죠. 이브가 사랑하는 대상이니까 L, E, Y인 거죠. 그리고 L, E, Y 이면이 되는 겁니다. and 아니에요. and 아닙니다. 이브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사랑한다. 자, 그러니까 Y가 이브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그 Y는 X로부터도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조건문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뭐 해야 되냐면 이브를 사랑하는 어떤 사람에 의해 사랑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네요. 자, 그러니까 또 얘를 이 어떤 사람을 Z라고 합시다. Y라고 해도 되긴 되는데 이미 Y 썼으니까 Z라고 합시다. Y를 쓴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면 Y의 양화사 적용 범위를 벗어나니까 그 2번이 완결됐으면 3번에 똑같은 문자를 써도 됩니다. Y를 써도 되는데 그냥 헷갈리지 말라고 Z를 쓸게요. 근데 이제 3번은 무슨 뜻이냐면 자, 어떤 Y가 존재해요. 근데 어떤 Y냐면 이 어떤 Y냐면 그 이브를 사랑해야 돼요. 얘는 이 어떤 사람은 이브를 사랑해야 되네요. 자, L, Z, E고요. L, Z, E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어야 되네요. 그러니까 PZ이면서 그 다음에 누구로부터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이 어떤 사람 Z가 X를 사랑해야 되죠. 아까 이미 설정했던 X를. 그러니까 L, Z, X입니다. 이렇게 해서 됩니다. 이 어떤 거는 사람이면서 이브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이브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동시에 이번엔 X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AND로 연결되는 겁니다. 다 AND로. 다 재밌는 게 이 양화사가 비슷한 형식의 문장인데 하나는 모든 거고 하나는 어떤 걸 경우에 모든 경우에는 조건문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고요. 어떤 것, 그 존재 양화사를 쓸 때에는 다 AND로 연원으로 연결될 때가 많아요. 자, 이거 유념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헷갈리면 조건문으로 번역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건문으로. 특히 이제 보편 양화사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가장 어려운 문제였고, 자,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양화사와 관련된 분배 결합 규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게 바로 12장 5절이죠. 자, 여기 보면은 그 보편 양화사가 적용된 연원문, 선언문, 조건문, 그리고 존재 양화사가 적용된 연원문, 선언문, 조건문 이렇게 놓고 있는데요. 그 각각 이게 분배가 될 수 있는지 결합될 수 있는지 이런 겁니다. 뭐냐면 보편 양화사가 적용된 연원문이 있을 때 과연 얘가 참이면 그것이 따로따로 이제 분배된 이제 보편 양화사가 각각 적용해서 이제 and로 묶은 연원문도 참이겠느냐 이런 식의 문제죠. 이건 바로 보편 양화사 적용된 연원문을 분배한 거고요. 반대의 경우는 원래 떨어져 있던 것을 하나의 괄호로 묶은 거죠. 이건 이제 결합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문장들에 대해서 이런 식의 분배나 결합이 가능하겠느냐라는 문제인데요. 우선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보편 양화사가 적용된 연원문은 분배도 되고 결합도 돼요. 자, 그 직관은 어디서 나오냐? 보편 양화사는 이 적용된 부분을 이렇게 가로로 풀면 모든 객체들에 대해서 x에다가 다 여러 이름들을 다 대입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 대입하고서 and로 엮죠. 연원문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사실 만들어 놓으면 다 and로 엮이고 그리고 and는 교환도 되고 결합도 되죠. 괄호 순서를 바꿔도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얘나 사실은 동치예요. 동치. 얘나 동치예요. 그러니까 타당합니다. 보편 양화사가 적용된 연원문은 분배도 되고 결합도 돼요. 자, 그와 아주 비슷하게 존재 양화사가 적용된 선언문도 분배도 되고 결합도 됩니다. 왜냐면 이걸 풀면 다 5어로 쭉 연결되어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나 다 똑같아집니다. 따라서 존재 양화사가 적용된 선언문은 분배도 되고 결합도 돼요. 자, 여기는 기본 이게 가장 쉬운 거고요. 그 다음에 보편 양화사가 적용된 선언문은 어떠냐? 자, 선언문은 여기 두 가지인데 분배가 될 것인가 결합이 될 것인가? 자, 분배가 되느냐 결합이 되느냐? 자, 분배는 안 되고요. 결합은 됩니다. 자, 그 이유 중 하나가 어디 있냐? 그 이유가 어디냐? 자, 일단 결합부터 보죠. 결합되는 것부터. 결합되는 거 한번 보면은 자, for all x px or for all x qx예요. 자, 두 개가 이제 또는으로 결합되어 있는데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px가 참이거나 모든 x에 대해서 qx가 참이어야 돼요. 그럼 적어도 둘 중 하나는 참이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px가 참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px와 qx도 참이죠. 그렇죠? 얘가 참이 되는 순간 px와 qx가 항상 참이 되게 돼버리고 따라서 모든 x에 대해서 px와 qx도 참이죠. 마찬가지로 qx가 참이라고 가정해도 마찬가지로 되고요. 하지만 모든 x에 대해서 px와 qx가 참이라고 해서 자, 그것을 분배한 for all x, px or for all x, qx가 참이 되는 건 아닙니다. 반례가 있을까요? 반례가 있죠. 자, 만약에 이 세 개가 자, a와 자, 우리 이거를 이렇게 보자. 자, 여기 우선 세 개가 a와 아담과 이브로만 이루어졌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자,
P가 참인 대상, P가 적용되는 대상이 A뿐이고 Q가 만족되는 대상이 E밖에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세 개의 대상은 두 개뿐이고 PA는 참이지만 PE는 참이 아니고요. QA는 참이 아니지만 QE는 참이에요. 자, 그런 모형 세 개를 가정하면 어떻게 되죠? 전제는 참이죠. 그렇죠? X에다 A를 대입하면 얘가 참이니까 전체 문장이 참이고요. X에 E를 대입하면 QE가 참이니까 이게 참이 돼서 X에 A를 대입하든 E를 대입하든 이게 참이죠. 하지만 모든 X에 대해서 참이 되는 애는 없죠. P도 거짓이고 Q도 거짓이죠. 그렇죠? 모든 X에 대해서 적용되진 않아요. 따라서 얘는 O가 거짓이니까 거짓이죠. 그러니까 발레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랑 아주 비슷한 케이스가 어디 있냐면요. 바로 존재 양화사의 경우엔 조건문의 경우입니다. 바로 존재 양화사가 적용된 조건문은 똑같이 분배는 안 되지만 결합이 됩니다. 존재 양화사가 적용된 조건문이 분배되지 않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죠. 자, 얘가 참여되는 게 사실 되게 쉽다는 점에 착안하면 됩니다. 뭐냐면 이렇게 보세요. P를 만족하는 객체가 A뿐이고 만약에 Q를 만족하는 객체는 아무도 없다고 해보죠. 자, 그 경우 PX이면 QX는 언제 참이되죠? 여기에 X에 2를 대입하면 전건도 거짓, 후건도 거짓이니까 이 문장이 참이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문장도 참이되죠. 하지만 여기서 어때요? PX가 참이되는 존재가 있죠, A. 하지만 QX가 참이되는 X는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전건은 참이지만 후건은 거짓이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의 직관에 따라서 이제 요걸 만족하는 건 일단 요걸 만족하게 만들면 요게 참이되게 만들면 뭔가 Q인 X가 존재하겠죠. 자, 그 상황이 생각하면 Q인 X가 존재할 때 그 X에 대해서 그 X가 P도 만족한다. 그러면 참이죠. 그 문장 그때 그때 만약에 가만 생각해보세요. Q인 X가 하나 존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X가 만약에 그냥 D라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만약에 그 D에 대해서 D가 P도 성립한다. P, D도 참이다. 그러면 D에 대해서 이게 참이니까 참되죠. 아니면 만약에 D가 P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 어때요? PX가 참이 아니죠. 그러니까 또 PX이면 QX가 참이 돼버리죠. 따라서 어떤 경우든 무조건 얘가 참이면 얘가 참이 돼버립니다. 자, 혹시 의심이 되면 증명을 하면 되죠. 이따가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보편 양화사가 적용된 조건문의 경우는 어떠냐? 이거는 이번 거랑 반대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분배는 되지만 결합은 안 돼요. 보편 양화사가 적용된 조건문은 분배는 되지만 결합은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존재 양화사가 적용된 연어문 역시 분배는 되지만 결합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또 비슷해요. 그리고 두 개 비슷하다는 것은 옛날에 그 문장들을 보면 알죠. 그 보편 양화사가 적용된 조건문으로 번역되는 게 가끔씩 이제 그게 만약에 존재 양화사 존재의 경우에는 연어문으로 번역되죠. 그런 식으로 은근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자, 그게 유추해서 사실은 그게 제대로 된 유추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보편 양화사가 적용된 조건문은 존재 양화사가 적용된 연어문과 분배 결합 규칙이 똑같다.
그래서 보면 얘네들은 왜 분배가 되느냐? 자, px가 참인 경우 qx가 참이다. 항상. 그러면 자,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모든 x에 대해서 p가 참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러면 이게 참이라면 모든 x에 대해서 q가 참여야 되죠. 그게 바로 결론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더 강한 주장이에요. 얘는 사실 그렇지 않아도 될 수 있는데 얘는 꼭 모든 x에 대해서 px가 참일 필요는 없죠. 그렇죠? px가 참일 때는 qx도 참여해야 되고 px가 거짓일 때는 qx는 참여해도 되고 거짓이어도 되는 게 바로 이 문장이죠. 근데 얘는 px가 무조건 참여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px가 무조건 참인 경우에 qx도 다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립합니다. 분배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제 결합은 안 되는 거죠. 아까 방금 전 생각했던 그 직관, 얘가 더 약한 주장이에요. 얘가 강한 주장이에요. 그래서 한번 P를 만족하는 대상이 A뿐이고 이번엔 Q를 만족하는 대상이 E뿐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 경우에는 자, 이 전제에 해당하는 for all x, px가 참이 아니죠. for all x, px가 참이 아니니까 참이 돼버리네요. 그렇죠? for all x, px 참이 돼버리죠. 이게 거짓이니까 참이 돼버려요. 그런데 잠시만요. 더 강한 주장까지는 아니에요. 강하고 약하고 헷갈렸습니다. 제가. 자, 얘가 더 강한 주장이에요. 얘가 더 약한 주장. 아니다. 얘가 더 강한 주장. 강하고 약하고. 자, 다시. 얘가 더 강한 주장이다. 얘가 더 강한 주장이에요. 얘가 참이면 무조건 얘가 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px가 거짓인 경우에, 그러니까 몽땅 px가 참인 경우에 qx가 몽땅 참이죠. 그렇다면 얘도 성립하죠. 그리고 px가 거짓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px가 거짓일 때도 있고 참일 때도 있다. 그러면 px가 참일 때는 qx도 참여해야 되고 px가 거짓일 때는 qx는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는 px가 거짓인 경우가 하나라도 있으면 요 전건이 거짓이 되면서 그냥 통째로 전체 문장이 참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얘가 참이 되는 게 훨씬 쉬워요. 그걸 착안해서 이걸 보면은, 그래서 P를 만족하는 개체가 A뿐이고 Q를 만족하는 대상이 E뿐이라면 이 전건이 거짓이죠. 그렇죠? PX를 만족하는 대상이 이제 만족하지 않는 대상이 하나라도 있으니까 거짓이니까 참이 돼버리지만 얘는 어때요? 성립이 안 되죠. PX가 거짓인 경우는 괜찮지만, 그래서 E를 대입하면 참이 되지만 X에 A를 대입하면 PA는 참이지만 QA는 거짓이 되니까 거짓이고 결국 전체 문장은 거짓이 되어버리죠. 자, 이번엔 존재 양화사가 적용된 연언문을 생각해 보시면 비슷한데요. 자, 어디가 강한 문장이에요? 얘가 더 강한 문장이에요. 얘가 참이 되는 게 더 어려워요. 얘는 참이 되는 게 더 쉬워요. 왜 그러냐? 동시에 참이 돼야지만 얘는 참이 돼요. 그러니까 동시에 참이 되는 게 하나 있다 해보죠. 그게 만약에 D라 그러면 하나라도 있으면 결국 얘는 동시에 한꺼번에 PD도 참이고 QD도 참인 거죠. PD and QD가 참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PX가 참인 애도 존재하고 QX가 참인 애도 존재하죠. 따라서 참이죠. 타당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분배가 된다는 거죠. 존재 양화사가 적용된 연언문은 분배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존재 양화사가 적용된 연원문은 결합할 수 없어요. 얘는 얘가 참이라고 해서 얘가 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이 될 수도 있지만 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따로따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P가 참이 되는 경우가 A고 Q가 참이 되는 경우가 2라면 얘는 참이지만 얘는 참이 아니죠? 그렇죠? 동시에 참이 되는 애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발레가 이렇게 P를 만족하는 대상인 A고 A분이고 Q를 만족하는 대상은 E분이다 라고 하면 이제 전제는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증명을 해보죠. 증명이 사실 직관적으로 다 한 셈인데 어떤 건 좀 대충하고 다 2의 경우에도 좀 대충한 셈이 있어요. 그래서 엄격하게 증명을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자, 만약에 대상이 이 둘 뿐이다 라고 해가지고 쭉 해볼 수 있어요. 그 진리표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식은 뭐예요? 자연 연역을 사용하는 거죠. 자, 자연 연역을 통해서 한번 해보죠. 가1. 자, 증명해야 할 게 뭐죠? 보편 양화사가 적용된 연원문의 분배죠. 분배. 이게 제일 쉬워, 이게 제일 쉬운 겁니다. 그래서 px and qx. 자, 로부터 뭘 증명해야 되는 거죠? for all x, px and for all x, qx가 되는지를 따져보면 되는데요. 자, 우리 자, 여기 1번 했어요. 자, 여기 가1 합시다. 가1. 자, 우선 전제가 기술이 됐고요. 자, 모든 U에 대해서 자, 해보면 우리는 뭘 할 수가 있죠? 자, 뭘 넣어도 상관없죠. 뭘 넣어도 참이죠. 그러니까 U를 대입해도 임의의 U를 대입해도 PU, and QU는 참이겠죠. 자,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PU가 참이죠. 자, 여기서 PU가 참이면 뭘 알 수 있냐? 자, 여기서 잠시만요. 지우개를 좀 작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자, 여기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임의의 U를 대입했을 때 어떤 문장이 결론으로 나오면 이런 식으로 U를 대입해서 임의의 U에 대해서 PU가 성립한다. 그러면 우린 이거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for all x, px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자, 우리 한번 지금까지 한 걸 정리해 볼까요? 2번 줄은 뭐예요? 1번에서 나온 거죠. 1번에서 뭘 제거한 거죠? 보편 양화사를 제거한 거죠. 그렇죠? 2위의 U를 가정한 후에 보편 양화사를 제거한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은 PU를 어떻게 얻었죠? 이 문장으로부터 얻었죠? 그러니까 2번에서 AND를 제거한 거고요. 4번은 뭘까요? 2번부터 3번 과정을 통해서 보편 양화사를 도입한 거죠. 자, 동일한 일을 QX에 대해서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U를 가정하고요. 임의의 U를 가정하고 그러면 PU and QU를 얻을 수가 있죠. 자, 이게 바로 또 1번에서 보편 양화사를 제거한 거고요. 자, 이걸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어요? QU를 얻을 수 있죠. 자, 이건 5번에서 AND를 제거한 거고요.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모든 u에 대해서 QU라고 했으니까 결국 for all x, QX로 이제 꺼낼 수가 있죠. 자, 이 보조 증명을 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5번에서부터 6번 과정을 통해서 보편 양화사를 도입한 거고요. 이제 마무리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4번과 7번을 AND로 묶으면 되는 거죠. for all x, px, AND for all x, qx 하면 되는 거죠. 4번과 7번 AND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가 2도 해볼까요? 자, 종이가 많지 않으니까 자, 종이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가 2는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가 2. 자, 이거는 좀 글씨를 조금만 얇게 써볼게요. 얘는 결합 규칙이죠. for all x, px, and for all x, qx를 전제로 뭘 증명해야 되는 거죠? 두 개를 결합한 px and for all x, px and qx를 증명해야 되는 거죠. 자, 우선 이 가툴은 우리 위에다 쓰고, 자, 얘를 1번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임의의 u를 대입해요. 임의의 u를 가정해요. 자, 그러고 나면 아하, 임의의 u를 가정하기 전에 좀 해야 될 일이 있을 거 보이네요. 가정하기 전에 전 뭘 할 수 있냐면 요 AND를 풀어야죠. 그러면 for all x, ps를 얻을 수 있죠? 얘는 1번에서 AND 제거, 연원기호 제거. 3번 for all x, qx 얘는 1번에서 또 연원기호 제거. 자, 이제 자, 요 임의의 u를 가정해 보면 3번으로부터는 pu를 얻을 수 있죠? 자, 이거는 보편 양화사 제거. 또 3번으로부터는 QU를 얻을 수 있겠죠? QU를 얻을 수 있죠? 자, 이건 3번에서 보편 양화사 제거. 자, 이제 4번과 5번으로부터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어요? PU and QU를 얻을 수 있죠. 4번과 5번에 연원기호 도입이죠. 자, 그러고 나면 다 끝났네요. 자, 임의의 u를 가정해서 모종의 결론을 얻고 나면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뭘 할 수 있다? 야, 얘는 보편 양화사가 적용된 걸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잠시만요. for all x, px, and qx. 저희는 4번부터 6번까지 보편 양화사 도입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됐네요. 와, 이렇게 확대를 하니까 확대를 해서 하니까 훨씬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군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번엔 우리 뭐 해볼까요? 그 다음에 나로 가면 되겠나? 보편 양화사가 적용된 선언문. 얘는 이제 분배는 안 되고 결합만 된다고 했죠? 그럼 결합 규칙만 증명하면 되겠네요. 자, 이것도 한번 확대를 해서 최대한 확대를 해서 자, 결합 규칙만 성립하는 거예요. 나2죠. 나5는 발레를 찾았고 아까. 자, 1번 전제가 뭐였을까요?
보편 양화사가 적용된 선언문 px. 자, 근데 결합만 된다 그랬으니까 for all x px or for all x qx를 전제로 결합을 시켜보죠. 그러면 for all x px and qx. 자,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게 이겁니다. 만들어야 될 게 이건데요. 만들어야 될 게 이건데, 이러려면은 이게 돼야죠. 저 필기구를 떨어뜨려서 임의의 유를에 대해서 쭉 하고 났더니 바로 뭐가 만들어야 되죠? PU and QU가 만들어지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for all x, px and qx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얻어내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애초에 전제가 무슨 형식이에요? 무슨 형식이냐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 애초에 전제가 무슨 형식으로 되어 있냐면 선언문이니까 이런 형식의 경우에 우리 잘 아는 게 있죠. 경우에 의한 논증. 그래서 요 내부에서는 경우에 의한 논증을 통해서 PU, O와 Q를 얻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전제가 바로 요거니까 요걸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전제가 이거니까. 그래서 가정을 하는데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for all x, px를 가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뭘 할 수 있어요? pu를 얻을 수 있죠. 자, 이거는 왜냐면 이미 u에 대해서라고 이미 겉에 싸고 있으니까 2번에서부터 보편양화사 제거를 통해서 결론을 얻을 수 있고요. 이렇게 얻고 나면 자, 이렇게 하나 그냥 얻은 거고요. 끝났어요. 끝난 게 아니죠. 잠시만요. 이렇게 끝내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경우에 의한 논증을 우리가 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PU를 얻고 나면 우리는 PU, O와 QU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자, 이건 어떻게 해요? 바로 PU로부터 선언 기호를 도입한 거죠. 아무거나 선언으로 결합시켜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경우가 끝났고요. 자, for all x, px를 가정하면 PU, O와 Q를 얻을 수 있고요. 자, 이번엔 또 뭘 하면 되겠어요? 자, 이번엔 뭘 가정해 볼까요? for all x, qx를 가정해 보는 거죠. 자, 그러고 나면 우리는 QU를 얻을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5번에서부터 보편양화사 제거고요. QU를 얻었으면 우리는 자유롭게 여기다가 선언기호를 도입해서 앞에다 PU를 붙여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죠? 자, 이게 바로 이제 6번에서 선언기호 도입한 거고요. 그러고 나면 드디어 이제 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뭐예요? 1번 꼭 사용해야 돼. 1번. 자, for all x px이거나 for all x qs다 라는 가정을 우리가 이걸 이미 전제한 거였으니까. 그리고 그 전제에 하나의 경우와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를 다 따져갔더니 항상 PU, O와 QU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2번부터 4번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5번부터 7번까지. 그래서 경우에 의한 논증.
이렇게 8번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9번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2번부터 8번까지 쭉. 왜 2번부터요? 바로 여기 U를 처음 여기 2번에서부터 가정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보편 양화사 도입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뭘 해볼까요? 다의 1번을 해보죠. 다의 1번. 자, 조금 지루하죠? 조금 지루할 수 있어요. 이게 왜냐면 남의 거 하나 보고 따라하는 게 다 지루하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자, 이번에는 보편 양화사 이 조건문입니다. 얘는 분배는 되지만 결합은 안 된다 그랬죠. px이면 qx이다. 그부터 for all x px이면 for all x qx이다. 자, 이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여기 다 이를 살짝 위에다가 쓰고 자, 1번 너무 붙었나요? 살짝만 올려서 내려봅시다. 네. 신기하네. 이런 게 참 되고. 자, 우리가 증명해야 될 게 잘 형식을 보면 조건문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나중에 쓰는 연결사가 주 연결사가 조건 기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 전건을 가정해서 후건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사용하면 되죠. 그래서 자, 가정을 해볼게요. for all x px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뭘 얻어야 돼요? for all x qx를 얻어야 돼요. 자, 이게 결론이고요. 마지막에 그래서 for all x px이면 for all x qx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면 되는 거죠. 2번이죠. 2번 가정. 처음에 2번 가정. 자, 근데 우리가 또 거꾸로 가보면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시면 for all x, qx의 형태를 여기서 얻어야 돼요. 이 보조 증명에서. 그러면 형태가 뭐예요? 우리가 얻어야 할 형태가 보편 양화사가 적용된 문장이죠.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하면 되죠. 이번엔 u를 가정해요. 가정해서 마지막에 뭘 얻으면 돼요? q, u를 얻으면 되죠. 그쵸? 자, 그러면 q, u를 어떻게 넣을 수 있느냐? 자, 3번에서 u를, 의미의 u를 가정했을 때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느냐? 자, 1번으로부터 알 수 있는 거는 PU이면 QU다를 알 수 있고요. 자, 1번으로부터 보편 양화사 제거고요. 자, 그 다음 뭘 할 수 있어요? 2번으로부터는 자, 2번으로부터는 PU를 알 수 있죠. 왜 이거죠? PU를 알 수가 있죠. 자, 2번부터 보편 양화사 제거한 겁니다. 그러면 바로 QU를 알 수 있죠? 3번과 4번에서 조건 기호 제거를 하면 QU를 얻을 수가 있고 바로 이제 6번으로 이제 3번부터 5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보편 양화사를 도입한 거고요. 이제 마무리로 이제 이거는 2번을 가정해서 얻은 거니까 이제 조건문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번부터 6번까지 통해서 조건기호 도입입니다. 끝났죠. 자, 이번엔
이제 라의 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라는 뭐였죠? 이제는 존재양화사 순서죠. 보편양화사 다 했어요. 연원문, 선언문, 조건문 했고요. 이제 연원문 차례예요. 보편양화사 연원문이고 얘는 이제 바로 앞에랑 비슷하게 분배는 되지만 결합은 안 되는 케이스입니다. 자, 존재양화사 이렇게 해서 for some x, px and qx를 전제로 for some x, px and for some x, qx를 증명하면 되는 거죠. 이거 사실 되게 쉬워. 직관적으로 아주 쉽다 그랬죠. 왜냐면 이 전제를 만족하는 px and qx를 만족하는 뭔가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러면 걔는 결국 p도 만족하고 q도 만족하니까 그런 애가 하나씩 다 적어도 하나씩은 존재하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방금 전에 한 말을 증명으로 엄격하게 쓰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애가 있다. D를 도입해볼게요. D를. 뭐 교재는 A를 도입했는데 PDN, QD. 자, 이건 뭐예요? 1번으로부터 존재 양화사를 제거한 거예요. 얘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앞에 D를 쓴 적이 없죠? 그러니까 PX, N, QX를 만족하는 뭔가가 있다. 우린 그의 이름을 D라고 하자라고 한 거죠. 그러면 2번으로부터는 PD가 나오고요. 그렇죠? 이가 뭐죠? 2번으로부터 연원기호 제거. 그 다음에 P를 만족하는 D가 있으니까 D가 P를 만족하니까 그런 애가 적어도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3번으로부터 우리는 존재양화사를 곧장 도입할 수가 있는 거죠. for some x, px인 거죠. 3번으로부터 존재양화사 도입. 자,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번에는 2번에서 뭘 그려볼까요? QD를 갖고 볼 수 있죠? QD. 자, 2번에서 AND를 제거한 거고요.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Q를 만족하는 애가 하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 있으니까 for some x, qx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바로 5번에서 존재양화사 도입한 거고요. 자, 마무리로 이제 4번과 6번을 합쳐서 뭘 합쳐요? 연원기호로 합치면 되는 거죠. for some x, px and for some x, qx라고 하면 되는 거죠. 4번과 6번에서 연원기호 도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건 뭐죠? 증명할 게 또 뭐가 있나요? 존재양화사가 선언에 대해 분배되고 결합되는 거. 자, 바로 마죠. 이 마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마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바의 2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바의 2번은 그 존재양화사가 적용된 문장입니다. 존재양화사가 적용된 문장인데 존재양화사가 적용된 지금 조건문인데요. 지금 결합규칙은 성립한다는 거죠. 바로 그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for some x, px이면 for some x, qx 라고 하는 걸 전제로 뭘 증명할 거냐면 for some x, px이면 qx이다. 이걸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게 엄청 그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길어요. 이게 난해한 증명인데요. 그래서 길을 잘 찾아야 한다. 우선 뭘 할 거냐? 자, 목표는 자,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얘를 한번 규류법으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not for some x, px이면 qx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가정을 하는데 가정을 하면 나중에 뭘 하면 되겠어요?
쭉쭉쭉 모순을 이끌어내고서 결국에 모순을 이끌어내고 나면 나중에 그래서 not for some x px이면 qx이다 를 얻고 여기 다시 이중부정 기호를 없애서 for some x px이면 qx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쉬워요. 자, 여기까지는 쉽죠. 자, 우리의 방향은 알아냈어요. 방향은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뭘 하면 될까요? 도대체 어디서 모순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아,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한번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보는 건데 지금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교재 방식대로 QX를 그러니까 만족하는 뭔가가 존재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서 그래서 가정을 또 하는 겁니다. for some x, qx를 가정을 하고요. 자, 이걸 통해서 모순을 또 이끌어낸다면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냐면 not for some x, qx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고 나면 또 뭘 할 수 있죠? 자, 이것과 요 1번을 결합하면 후권 부정을 통해서 not for some x, px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걸 알고 나면 뭘 할 수 있느냐? 자,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걸 가지고 다음에 갑자기 이상한 이유를 도입해가지고 뭘 해요? 그건 뭐냐면 자, px를 만족하는 x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죠. 사실 이거를 직관적으로 해석하면 뭐가 똑같냐면 x에 뭘 대입하든 not p라는 거죠. 자, 그 증명이 이제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for all x not px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 우리 직관적으로 한번 건너뛴 겁니다. 자, not for some x px를 우리는 for all x not px라고 해석할 수 있고, 자, 이걸 이용해주면 우리는 이제부터는 또 뭘 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는 아무거나 대입해도 되죠. 아무거나 대입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not pd 이런 식으로 이제 제거를 하고 그러고 나면 다시 약화를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하다 보면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요 얼개만 봐도 뭐가 될 것처럼 잘 보이진 않는데 자, 요걸 하고 나면 사실 뭘 할 수 있냐면 not pd를 얻으면 결국에 아무거나 앞에 붙여도 되죠. 아무거나 앞에 붙여도 돼요. 뭐냐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not qd이면 not pd다 라고 하는 걸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약화입니다. 약화. 이거는 존재영화사, 보편영화사 제거고요. 자, 이렇게 약화하고 나면 이걸 약화 아시죠? 요거를 후권으로 도입한 그런 조건문 아무거나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약화. 그러고 나면 요거 대우 규칙을 이용해서 PD이면 QD다라고 바꿀 수 있죠. 지금 D 바꿀 수 있죠. 그 대우. 그러고 나면 뭘 얻을 수 있냐면 P면 Q다를 만족하는 모종의 대상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for some x, p, x이면 qx이다가 나오죠. 자, 이건 뭐예요? 바로 윗줄로부터 존재영화사 도입한 거죠. 자, 이러고 나면 뭘 하려고 했는지 좀 보입니다. 뭐냐면 보세요. 자, 요거 가정한 것과 모순되는 결론을 하나 얻은 거죠. 가정 했는데 이 가정과 모순되는 결론이 적어도 하나 나온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제 귀류법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빈칸들을 채워봅시다. 자, 다시 한번 요 not for some x, px이면 qx를 가정했어요. 가정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또 for some x qx를 가정했어요. 자, 그거로부터 우리는 뭘 이끌어내려고 했냐면 모순을 또 이끌어내려고 해요. 어떻게 모순을 이끌어낼 수 있냐면 자, 어떤 게 존재하니까 우리는 그 존재하는 애를 A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QA라고 할 수 있죠. 3번으로부터 존재한 화살을 제거한 거고요. 자, 또 얘를 약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PA면 QA다라고 해도 되죠. 자, QA가 참이면 얘를 후건으로 사용하는 조건문도 무조건 참이에요. 자, 4번을 약화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P면 Q인 그런 뭔가가 존재한다는 거죠. 따라서 for some x Px이면 QX이다가 이제 5번으로부터 나온 거죠. 존재형화사 도입을 통해서. 자, 그런데 애초에 우리가 2번에서 뭘 가정했어요? 그렇지 않다고 가정했죠? PX이면 QX다 라고 했죠. 이건 2번 가정을 반복한 겁니다. 따라서 6번과 7번이 지금 6번과 7번이 모순이죠? 그러니까 8번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8번 결론은 3번부터 7번까지 not 도입인 거죠. 부정비호 도입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뭘 할 수 있어요? 9번을 어떻게 얻은 거였죠? 자, 1번과 생각해 보시면 for some x px이면 for some x qx라고 했죠. 그런데 not이죠. 후건을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전건도 부정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not for some x px인 거죠. 그래서 1번과 8번 후건 부정을 통해서 얻은 겁니다. 자, 그 다음 과정은 이렇게 얻은 not for some x px를 for all x not px로 바꾼 거예요. 자, 이건 직관적으로 그렇다 그랬죠. 자, P인 그런 애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X에다가 뭘 대입하든 다 not P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이걸 증명을 미리 해보면 자, 우리가 증명해야 할 형태가 뭐예요? 보편양화사가 적용된 문장이죠. 그러니까 U를 도입하는 거죠. U를 도입해서 뭘 하면 돼요? not PU를 얻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곧장 이제 for all x not PX가 되는 거죠. 그럼 not P를 어떻게 얻을 거냐? 자, 자, 이번엔 이걸 얻으려면 결국 그것도 귀류법을 쓰는 거죠. 자, 귀류법을 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줄을 걷습니다. 만약에 PU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가정을 해보면 자, PU라고 가정을 해보면 문제는 뭐예요? PU라고 가정하면 P인 어떤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번으로부터 for some x PU를 얻을 수가 있죠. 자, 이건 10번에서부터 존재형화사 도입이죠. 자, 그런데 애초에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9번에서 그렇지 않다고 가정했죠? 그렇지 않다고 이미 알고 있었죠? 자, 잠시만요. 여기 for some x라고 했으니까 px라고 써야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죠. 자, 이거는 9번을 반복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 둘이 또 뭐예요? 모순이죠? 11번과 12번 줄이 모순이니까 우리는 13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10번부터 12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부정비호 도입을 한 거고요. 이제 드디어 이게 얻은 결과인 not PU가 결국 임의의 유에 대해서 였으니까
for all x로 이제 얘를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10번부터 13번까지의 과정에서 보편 영화사를 도입한 거고요. 이제부터는 한 줄 한 줄 한 줄 쭉쭉 이제 간단하게 내려오죠. 15번은 14번에서 보편 영화사를 제거한 거고요. 16번은 15번을 약화한 거고요. 그 다음에 17번은 16번에 대우를 취한 거고요. 18번은 17번에 존재 양화사를 도입한 거였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 19번이 이제 된 거, 귀유법 쓴 거였죠. 얘는 이제 바로 2번부터 18번까지를 몽땅 해가지고 모순을 얻은 거였죠. 이 18번이랑 2번 가정이랑 모순이었으니까 이제 귀유법 부정기호 도입이었죠. 그래서 부정기호가 하나 더 생겼어요. 2개가 됐어요. 이제 2개가 된 거는 다시 제거할 수 있죠? 부정기호 제거죠. 이렇게 해서 증명이 끝났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우리가 길을 찾기 상당히 어려웠죠. 결국에 최종적인 목표는 뭐였어요? 전제를 부정해서 전제에 모순되는, 특히 여기서는 전제에 낫을 붙인 전제와 정확히 반대인 18번 문장을 이제 결론으로 이끌어내서 이제 모순이 생겼으니까 결국에 우리는 이제 그것에 낫을 도입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한 거였죠. 자 이게 존재 양화사도 붙고 막 그 보편 양화사도 붙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막 헷갈리지만 여러분들이 최초에 처음 했던 그 수로 논리의 자연 연역 있죠? 그거를 제대로 할 줄 알아야 이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고요. 여러분들 이제 증명 안 한 부분들 마저 증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 한 건 지금 마밖에 없어, 마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만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화사의 부정규칙이죠. 여기 교재 234페이지에는 양화사와 관련된 2가지 파생규칙이라고 했지만 둘 다 부정규칙이에요. 그리고 방금 전에 했던 겁니다. 방금 전에 했던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좀 더 이번엔 얘를 좀 굵게 만들어 볼게요. 방금 전에 했던 겁니다. 요거 not for some x fx를 전제로 하면, 자, 요건 뭐와 같다? for, 여기서는 그냥 for all x not fx가 도출된다고 했지만 사실 역도 성립합니다. 이거는 그거 지난번에 사실 했었죠. 거의 비슷한 걸 했었죠. 근데 이게 낫이서 낫이 살짝 붙고 뒤 어디 붙느냐에 따라서 증명이 어떤 건 쉽고 어떤 건 어려워요. 자, 이거 방금 전 한 거 기억을 살려서 해보죠. 자, 얘를 증명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U를 가정해서 임의의 U에 대해서 뭐가 나와야 한다? not FU가 나와야 한다는 거죠. 이게 줄이 삐뚤어졌네. 마음에 안 들게. 그냥 합시다. not FU가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not FU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가 not FU가 만들어지면 임의의 U에 대해서 not FU니까 임의의 X에 대해서 not FX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not FU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할 거예요? FU를 또 가정할 거예요. 자, 근데 그걸 가정하고 나면 뭘 할 수 있어요? 아, F인 뭔가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해서 for some x, fx가 2번으로부터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전제에 따르면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다 그랬죠. not for some x, fx 그랬죠. 이건 1번 전제를 반복한 거고요. 따라서 모순이죠? 3번과 4번 모순이죠? 따라서 가정했던 FU에 부정기호를 붙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은
2번부터 4번까지 과정에서 부정교 도입이고요. 이제 마지막 결론은 결국에 이게 모두 다 임의의 유에 대해서 얻어난 결론이니까 결국에 2번부터 5번까지를 통해서 보편영화사 도입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면 요 나를 할 수 있죠. 나는 이거를 할 수 있다 하는 거 아니고 이번에는 뭐냐면 방금 전에 했던 게 존재항화사를 부정한다는 건 결국 모든 것에 대해서 낫을 붙인 것 같다 라는 뜻이죠. 자, 두 개가 그래서 이 존재항화사의 부정이 나오면 그거를 사실은 딱 보편항화사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고요. 보편항화사를 바꾸면 사실은 뒤에 우리가 써먹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한번 써먹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편양화사의 부정을 하면 그 역시 존재양화사의 존재양화사 다음에 부정기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위치가 되게 재밌습니다. 존재양화사가 적용된 문장 전체를 부정하려고 했더니 그걸 전체를 부정하려고 했더니 얘가 어디로 가버려요? 보편양화사를 적용한 문장 안쪽에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요 보편양화사가 적용된 문장 전체를 부정했더니 사실은 그거는 어디로 들어가요? 존재양화사가 적용된 문장 안쪽에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원래? 모두가 F인 건 아니다 이거죠. 자 원래 모두가 F다라죠. 모든 X에 대해서 F다. 근데 꼭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F가 아니다. 그럼 뭐예요? F가 아닌 게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결론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는 말의 그 뜻을 살려서 그걸 직역을 하면 하나는 보편양화사가 들어간 문장이 되고 하나는 존재양화사가 들어간 문장이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그 부정문을 쓸 때 상당히 조심스럽게 쓰죠. 다 그런 건 아니다 라고 쓰고 반대로 또 그렇지 않은 게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이것도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1번이라고 쓰고서 자 이걸 또 존재양화사가 적용된 문장을 결론으로 도출해야 되니까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 여기서는 이제 또 귀류법입니다. 귀류법. 그래서 not for some x, not fx라고 가정을 하고서 이제 뭘 얻으면 돼요? 모순을 얻으면 되죠. 모순을 얻으면 not for some x, not fx를 얻게 되고 또 이 이중부정기호를 제거하면 for some x, not fx라고 하는 우리가 원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죠. 자, 그럼 모순을 어떻게 이끌어낼 거냐? 자, 골치가 아플 수가 있는데요. 자, 이 화면을 제가 이렇게 움직여줘야 화면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자, 중간중간 해줘야 되는데 자꾸 까먹네요. 자,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거 사실은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또 상당히 비슷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문장이 무슨 형태랑 비슷해요? 바로 이 형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걸 차용하면 재미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짜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사실은 이걸 다 해가지고 뭘 하려는 거냐면 결국에 for all x not fx 이걸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딱 될 것 같죠. 앞에서 했던 거죠. 사실은 여기다 요 사이에 not이 들어가는 거니까 결국에 그 형태를 이제 for all로 바꿔주면 for all x not fx가 되겠죠.
근데 낫낫은 뭐예요? 없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걸 얻을 수 있죠. 이렇게 얻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모순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왜 이게 모순이 이끌어낼 수 있냐? 바로 이 전제에 이렇게 써있죠. 전제 not for all x, fx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이 둘이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걸 기대하고서 한번 해보죠. 자, 3번. 자, 지금 결국 하려는 게 여기서 for all x, fx를 얻어야 되니까 자, 마지막엔 뭐예요? fu를 얻어야 돼요. 자, fu를 얻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요? not fu를 가정하면 되겠죠. not fu를 가정을 하고요. 자, 여기도 가정. not fu를 가정하면 뭘 얻을 수 있느냐? 그런 애가 하나 존재하는 거죠. not fu인 뭔가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for some x, not fx죠. 3번으로부터 존재 양화사 도입이죠. 자, 그런데 이거 안 돼요. 왜냐면 이미 2번에서 그렇지 않다고 가정했거든요. 자, 뭔가 앞에서 했던 거랑 되게 비슷하죠? 그러고 나면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냐면 규律법을 통해서 not fu를 얻을 수가 있죠. 3번부터 5번까지 그래서 부정기호 도입이죠. 그러고 나면 부정기호를 뗄 수 있죠. 부정기호 6번에서 부정기호 제거를 한 거고요. 그러고 나면 8번 같은 거죠. 이건 3번부터 7번까지 과정을 통해서 보편양화사 도입한 거고요. 이렇게 얻은 결론 for all x, fx가 뭐랑 모순이냐면 바로 1번 전제랑 모순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10번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규律법 2번부터 9번까지 부정기호 도입인 거고요. 마무리는 이제 부정기호를 떼는 거죠. 부정기호 제거를 통해서 증명이 완성이 됐습니다. 정말 남이 해놓은 걸 보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직접 하는 게 어려워요. 한번 여러분도 따라 한번 해보고 한번 보지 말고 남이 한 걸 보지 말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파생 규칙을 활용한 증명의 예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예는 방금 전 아까 했던 거예요. 뭐죠? 결합 규칙이죠. 보편 양화사가 적용된 그 문장의 보편 양화사가 적용된 문장 그 조건문은 결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 방금 전에 뭘 사용하면 되냐면 아까 이미 얘기했었어요. 자, 아까 뭘 얘기했냐면 여기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어디 부분이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9번에서부터 시작해서 14번까지. 9번에서부터 14번까지. 이 과정이 딱 그거죠. 조건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서 10번부터 13번까지를 생략해서 곧장 9번 다음에 14번을 쓸 수 있다는 거죠. 뭘 이용하면 바로 이 파생 규칙을 이용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몇 줄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한번 해보라는 거고요.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의미도 있고 파생 규칙을 한번 써먹어 본다는 의미도 있고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한번 이 다음 문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논증을 착하면서 악당인 사람은 없다. 자, 이제부터는 한번 논증을 한번 기호화하고 그걸 가지고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착하면서 악당인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모든 착한 사람은 악당이 아니다. 착하다. 뭐 나이스? 뭐 할까요? 여기도 N으로 했나요?
착하다. N 했네요. N. 그렇죠. 착하다. N. 악당은 S. 악당이 왜 S죠? 사람은 P. 이렇게 했네요. 자, 착하면서 악당인 사람은 없다. 요거 존재하지 않는다는 형태죠. 그렇죠? PX and NX and SX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맞죠? 자, 여기 없다는 거고 그러므로 모든 착한 사람은 악당이 아니다. 그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사람이라면 그게 착한 사람이라면 모든 X에 대해서 그 X가 착하면서 자 사람이면서 착하다면 걔는 악당이 아니다. not SS 이거죠. 자, 이걸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뭘 해야 되냐면 바로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죠. not 하고서 존재 형용사가 들어있죠. 이거 곧장 뭘로 바꿀 수 있어요? 보편 형용사로 바꿀 수가 있죠. not px and nx and sx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이게 바로 1번 하고서 이 규칙을 쓸 때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not exist 하면 되죠. 자, 존재 형용사의 부정이죠. 존재 형용사의 부정 규칙. 자, 이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결론은 뭐죠? U죠. 그리고 U 안에서 결국에 뭘 이끌어내면 PU and NU이면 not SU를 이끌어내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for all X, PX and NX이면 not SX다.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근데 이걸 방금 전에 요 임의의 유에 대해서 이끌어내야 할 요 결론이 조건문이니까 뭘 하면 돼요? 또 가정을 하면 되죠. 뭘 가정하면 되죠? 이 전권을 가정해서 후권을 결론으로 이끌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U and NU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가정을 하고 나면 자, 가정을 했는데 이제 요 2번을 써먹어야겠죠? For all x, not px, nx, sx라고 했으니까 걔를 이제 임의의 u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not pu and nu and su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2번에서 보편 양화사를 제거해서 얻은 거고요. 자, 그러면 자, 요거는 뭐와 같냐? 요거는 드모르강의 법칙을 생각할 건데 자, and가 쭉 연결되어 있을 때 A and B and C가 있을 때 이거는 뭐와 같아요? A and B를 먼저 하고서 C를 해서 생각해도 상관없죠? 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생각하고서 요거를 드모르강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부정기호를 도입해서 이제 가로를 풀면 이제 not이 앞에도 붙고 뒤에도 붙죠. not pu and nu or not su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이게 바로 4번에서 드모르강의 법칙인 거죠. 드모르강의 규칙을 쓴 거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근데 pu and nu라고 앞에서 했죠. 3번에서. 근데 not pu and nu 이거나 not s입니다. 따라서 not su를 얻을 수 있죠. 이건 뭐예요? 3번과 5번에서
선원기호를 제거한 거죠. 둘 중에 적어도 하나다. 적어도 맞다라고 했는데 하나가 틀렸어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맞아야 되는 그 규칙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3번을 가정해서 6번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7번이라고 하는 조건문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죠. 3번에서부터 6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조건기호 도입할 수가 있고요. 이 모든 결론이 다 뭐에 대해서요? 임의의 유에 대해서 이루어진 거니까 바로 우리는 원하는 결론인 8번을 얻을 수 있죠. 얘는 3번부터 7번까지 보편영화사 도입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2번과 3번 예제는 혼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책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잘 안 되면, 그러니까 우선은 먼저 스스로 해보려고 시도해보고요. 잘 안 되면 책 보고 하고, 책 보고서 이해가 됐으면 다시 한번 안 보고 해보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이것만 해도 엄청 이렇게 힘든 한 주가 될 것 같아서 테스트는 없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기말고사에 모든 걸 화력을 집중해서 이제 컨디션 조절해서 그때 모든 걸 파악해서 뭐 어떤 문제가 나오든 풀 수 있도록 이제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